남자친구가 제 곁에 있으나 없으나 저는 똑같이 외로운 사람이라는 건 변함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련 없이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돌아섰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고 울고불고 매달리면서까지 저를 붙잡았습니다. 민정아, 나는 너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나랑 인연이라는 걸 느꼈고 너를 만나면서 너만큼 나를 사랑해줄 여자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 친구 같기도 하고 때론 엄마 같기도 한 너를 나는 놓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네가 걱정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내가 잘할 테니까 나랑 결혼해주면 안 되겠니? 남자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 버린 저는 결국 남자친구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댁이 저희의 결혼을 반대할지 안 할지는 확인을 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남자친구를 믿고 부딪혀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남자를 만나든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이 관문은 꼭 통과해야 했기에 눈 딱 감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친태가 얼마 전에 뜬금없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인사시켜드리고 싶다고 하길래 언제든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오늘 이렇게 갑자기 데리고 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들어요. 남자친구 성격을 보면서 남자친구의 가족들도 다 밝은 성격의 소유자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처음 만난 시댁 식구들은 제 생각보다 말수가 적으신 분들이셨습니다. 제가 와서 그런 건진 몰라도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남자친구 말고는 대부분 묵묵히 식사만 할 뿐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결혼하면 언제 결혼할 거야? 오빠랑 나보다 막둥이가 먼저 장가간다고 하니까 조금 부끄러워지려고 그러네?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너나 나나 결혼 생각 없어서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막둥이라도 장가를 가야지 아버지가 마음이 놓이시지. 안 그럼 우리 둘만 달달 볶인다고. 다행히 시댁 식구들은 저를 싫어하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를 좋아하는 눈치도 아니었는데 뭔가 이상하게 느껴진 것은 시댁 식구들 전부가 시모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막둥이 결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기다리던 막둥이 여자친구가 왔는데 왜 이렇게 말이 없으신 거예요? 아주버님 될 사람이 시모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시모는 긴 한숨을 내쉬며 그제야 입을 여셨습니다. 민정이라고 했나? 지금부터 나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네. 나는 우리 친태 정말 귀하게 키웠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키우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거야. 아니 엄마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래. 세상에 귀하게 자라지 않은 자식들이 어딨다고. 이상한 소리 할 거면 그냥 하지 마. 친태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나같이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어쨌든 민정아,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우리 친태만큼은 괜찮은 집안에 장가 보내고 싶었다. 친태 정도면 외모고 능력이고 성격이고 빠질 거 하나 없는 애라 충분히 괜찮은 집에 장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었고, 근데 내가 바라는 거에 비해 너는 우리 친태에게 너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구나. 어느 정도 예상한 말들이기에 크게 놀라지는 않았지만 시모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니?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라고 데리고 왔는데 내가 무슨 수로 반대를 하겠어? 반대하면 우리 아들 마음에 상처만 생길 뿐이지. 엄마, 그래서 우리 결혼 허락해 준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그리고 허락을 해주는 거면 그냥 해주면 되지. 왜 민정이한테 상처되는 말을 내뱉으면서 허락을 해주는 거야? 너 벌써부터 네 처될 사람 편드는 거니? 엄마는 허락을 해주더라도 내 속마음은 솔직하게 말하고 허락해주고 싶었어. 이렇게 한번 말하고 나면 다음부터 이런 생각 없이 민정이를 만날 수 있지 않겠어? 시모에게로부터 상처되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더 큰 의의를 두기로 했습니다. 내가 너희 결혼 허락해줬으니 민정이 너는 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네가 나한테 잘하도록 해라. 네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열리는 거니까 네가 노력하란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자신에게 잘하라는 시모의 말에 저는 고개만 열심히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봐도 꼴찌 며느리감인 제가 1등 사위감인 남편을 얻었는데 그 정도도 못하겠나 싶었죠. 그런데 시모는 결혼하기 전부터 저에게 제대로 된 며느리 노릇을 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민정아, 이번 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진태 할아버지 제삿날인데 그날 회사 휴가 내고 아침 일찍 우리 집에 들르도록 하렴. 그날 꼭 아침 일찍 와야 된다. 회사 쉬는 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방금 내 말 못 들었니? 그날 진태 할아버지 제삿날이라고 말했잖아. 그럼 네가 와서 제사상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너 설마 내 말 이해 못한 거야? 결혼 준비도 하지 않고 있던 어느 날 시모는 시할아버지의 제사상을 차리러 오라고 저를 호출하셨습니다. 친구와 회사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경악하며 네 시모 미친 거 아니냐고 말했지만 제가 시모 말을 거역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민정이를 부르긴 왜 불렀어?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나면 매년 해야 되는 건데 그 전까지는 좀 쉬게 내버려 두지 왜 사람을 못 살게 굴어? 여보, 결혼식은 안 올렸어도 결혼 허락 받았으면 그때부터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내년부터 더 제대로 하려면 지금 미리 배워놔야 되기 때문에 부른 거니까 당신은 여자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결혼 전부터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모를 이해하지 못했고 한심하게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옳게, 우리 엄마가 좀 유난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올케가 조금만 참아줘. 제사 끝나면 나랑 오빠가 엄마한테 한마디 할 생각이야. 그래요 재수씨. 어머니가 며느리를 처음 맞이하는 거라서 그런지 며느리 귀를 단단히 꺾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그냥 몇 번 맞춰주다 보면 어머니도 그만할 거니까 조금만 참아줘요. 시모 빼고 모든 시댁 식구들이 제 편이니 조금 신이 나기도 하고 마음이 놓였었는데 시할아버지의 제사를 끝내고 식사를 하던 중 시모가 시댁 식구들에게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을 만한 말을 저에게 하시며 제 기분을 우울하게 만드셨습니다. 민정이 너희 할아버지랑 할머니 그리고 너희 아버지 제사 매년 지내고 있니? 너 설마 혼자서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야? 네. 어차피 할머니랑 아빠는 같은 날 하는 거라서 1년에 2번만 챙기면 되는 거라 할만하더라고요. 대신 명절날 차례는 생략하고 있어요. 너 혼자서 세 사람 제사상을 차리다니 너도 참 대단한 아이로구나. 근데 말이다, 민정아, 시집 오고 나면 그 제사 앞으로 못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둬라. 어머님, 죄송한데 어떤 이유 때문에 못한다는 걸까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가족들 제사 챙길 생각이었거든요. 계속 하던 걸 결혼했다는 이유로 그만두기가 조금 그래서요. 너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 건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너 이제 우리 집 식구라고. 근데 뭐 한다고 쓸데없이 너희 가족들 제사를 네가 지내? 괜히 쓸데없는 짓 하면서 돈 낭비하지 말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내는 걸로 하렴. 시모는 결혼하면 저희 가족들의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역정을 내셨고 시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댁 식구들이 시모를 향해 한마디씩 내던졌습니다. 결국 그 일은 시모가 저에게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남편과 제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그 전에 시모가 저에게 했던 짓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희 신혼집은 내가 알아볼 거니까 너네는 집은 알아보지 말고 다른 볼일 보는 걸로 해라. 집 같은 건 어른들이 봐야 더 잘하는 거야. 아니 엄마, 우리 이미 봐둔 집이 있는데? 아버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곳인데 오래된 집이긴 하지만 집주인이 관리를 잘해서 깨끗하길래 거기로 하기로 했어. 다 필요 없고 엄마가 구해다 주는 집으로 해. 그리고 10분 거리면 가까워도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자고로 신혼집은 시댁이랑 멀면 멀수록 좋다는 말 못 들었어? 시모가 저희 신혼집에 참견을 하는 건 시모 말대로 시모가 어른이니 더 좋은 집을 구해주시려고 그러시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그냥 저희 결혼의 모든 것을 참견하고 싶어 하셨던 것이었어요. 너희 결혼식장 예식했다는 거 사진 보니까 영 별로던데 꼭 거기서 해야겠니? 엄마가 전에 그 친구 아들 결혼식 날 갔던 결혼식장 마음에 들던데 거기서 하면 안 되겠어? 아니 엄마, 우리도 다 둘러보고 결정한 거고 우리가 하기로 했던 곳이 제일 합리적인 곳인 것 같아서 거기로 하기로 한 거야. 그리고 이미 계약금 내서 바꾸지도 못해. 계약금 포기하더라도 엄마가 하라는 곳으로 바꾸면 안 될까? 손님들도 많이 오는데 이왕이면 손님 맞이하는 엄마 마음에 드는 곳으로 하는 게 낫지. 시모가 저희 결혼에 참견할 때마다 남편은 저에게 쩔쩔대며 미안하다고 말했고 자기 엄마를 말려보겠다고 했지만 시모는 남편이 말린다고 해서 말려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정이 너 드레스 투어 언제 한다고 했니?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날 잡히면 나한테 미리 이야기 좀 해주거라. 아니 엄마, 드레스 투어에 엄마가 왜 가? 나랑 민정이 친구랑 셋이서 가기로 해서 엄마는 같이 안 가줘도 돼. 그리고 엄마가 가면 민정이 불편해. 불편할 게 뭐가 있어? 세상에 며느리 드레스 투어 같이 가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내가 가서 같이 골라줄 테니까 절대로 너희끼리만 갈 생각하지 마라. 남편은 저에게 시모와 드레스 투어를 같이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시모만 빼놓고 갔다가는 저만 피곤해질 것 같아 시모와 드레스 투어를 가게 됐는데 시모는 귀엽고 자기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저에게 억지로 입혔습니다. 나는 이게 마음에 드는데 민정이 네 생각은 어때? 내가 보는 눈이 있어서 내가 예쁘다고 하는 건 웬만한 사람들도 다 예쁘다고 하거든. 사모님, 죄송하지만 이것보다 아까 신부님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던 게 신부님한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모님이 고르신 게 더 비싸고 고급스러운 느낌인 건 맞지만 신부님한테 어울리는 건 방금 전 거 같고요. 그리고 드레스는 신부님이 마음에 드시는 걸로 입어야 되는 거라서요. 저기요, 내가 내 며느리한테 이걸 입히고 싶다는데 그쪽이 왜 참견질이에요? 직원이면 그냥 옆에서 입고 벗는 것만 제대로 도와주시면 되지. 쓸데없는 말로 사람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고요. 그때쯤부터는 시모 말에 반항할 힘도 없었기에 저는 시모가 하라는 대로 꼭두각시가 돼 결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노발대발하며 시모 때문이라도 파혼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제가 무슨 수로 파혼을 하겠나 싶었습니다. 남편과 헤어질 용기가 없었던 저는 그것도 내 팔자라 생각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는 시모에게 이미 기가 빨릴 대로 다 빨려서 지친 마음 상태로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남편이 결혼식만 끝나면 시모에게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거라고 장담하듯 말해줬는데 신혼 첫날 밤 남편의 장담이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아, 며느라, 그 발리 거기는 어떠니? 엄청 좋지? 결혼식 끝나자마자 비행기 타고 가느라 둘 다 고생 많았다. 오늘 엄마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 자려고 누웠어. 어머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 덕분에 결혼식 무사히 잘 끝낼 수 있었어요. 감사 인사를 이제서야 드리네요. 이따가 새벽 비행기 타고 나도 거기 갈 생각이니까 그런 이야기는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꾸나. 지금 자야지 너도 서너 시간은 자고 비행기 탈 수 있어. 어머님 비행기를 타신다뇨? 아버님이랑 어디 가시기로 하셨어요? 아니면 저희 있는 발리로 오신다는 말씀이세요? 방금 내가 거기 간다고 말했잖아. 내일 나도 거기 갈 거니까 시간 맞춰서 공항에 마중 좀 나오도록 해라. 귀찮아도 꼭 나와야 돼. 알겠지? 시모가 다음날 저희 신혼여행지인 발리로 온다는 말에 남편이 기겁을 하며 전화를 뺏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지금껏 봐왔던 것 중에서 가장 크게 화를 내며 전화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1시간가량 전화기를 붙잡고 시모와 실랑이를 벌인 후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줬습니다. 내가 엄마 보고 절대로 오지 말라고 해뒀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도 발리 오고 싶어 했던 곳이라서 우리 가는 김에 같이 놀고 싶어서 예약한 거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 신혼여행에 따라올 수가 있겠어. 정말 안 오시는 거 맞지? 나 어머님이 내일 발리 오신다고 해서 너무 충격받았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 내가 미안해. 나도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원래 안 그랬는데 왜 내가 결혼한다고 하고부터 왜 이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다. 남편은 시모가 오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시모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시간이 다 돼갈 때쯤 누군가가 저희 호텔 방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고 그 방문을 두드린 사람이 다름 아닌 시모라는 거에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너희 내가 어제 전화로 마중 나오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이 늙은 엄마 길 잃어버리라고 일부러 안 나온 거니? 어머님, 진짜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진태씨 말로는 어머님 안 오실 거라고 하던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나도 너희랑 같이 발리 여행하고 싶어서 왔지. 그리고 내가 내 아들 신혼여행 오는데 뭐가 문제니? 너는 벌써부터 나랑 우리 진태 갈라놓으려고 그러는 거니? 시모는 저의 어깨를 밀치고 호텔방으로 들어가셨는데 남편은 시모를 보자마자 시모에게 소리를 질렀고 그 둘은 저를 신경도 쓰지 않고 큰 소리 내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어코 아들의 신혼여행지까지 혼자 쫓아온 시모를 보고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폭발해버린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만 싸들고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제 바지가라기를 붙잡으면서 저를 말렸지만 저는 시모와 단 한순간도 같은 곳에서 숨을 쉬고 있기 싫었기에 겨우 하나 남은 비행기 티켓을 끊어 귀국을 했고 저는 남편과 이혼까지 할 생각으로 신혼집에 들러 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때 저희 신혼집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제가 여기 있다는 소식 듣고 오신 거예요? 재수씨야말로 여기에 왜 있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여기 계실까봐 혹시나 해서 찾아온 건데 재수씨 신혼여행 안 갔어요? 저는 늘 제 편으로 들어주었던 아주버님과 신우를 보자마자 서러움이 폭발해 눈물을 흘리며 시모가 신혼여행지까지 쫓아온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아주버님과 신우는 제 이야기를 듣고서는 팔짝팔짝 뛰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옆편네 땅 문서랑 집 문서 들고 어디로 튀었나 했더니 발리로 도망간 거였어? 진짜 제정신이 아닌 옆편네네. 재수씨 걱정하지 마세요. 그 여자 한국으로 돌아오면 저희 집에서 쫓아낼 거예요. 그리고 진태는 모르는 이야기이긴 한데 곧 진태도 알게 될 거라 재수씨한테 먼저 말할게요. 그 여자 저희 친어머니 아니에요. 진태한테 친엄마 아니고요. 시모가 시부의 땅 문서와 집 문서 그리고 통장들을 들고 아들의 신혼여행지로 도망왔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는데 막내 아들에게 죽고 못 사는 시모가 남편의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진태 돌도 안 됐을 때 그 여자가 우리 엄마 밀어내고 자리 꿰차고 들어와서 진태를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웠어요. 저희는 그 여자가 아버지한테도 잘하고 진태한테도 잘하니까 어머니라고 부르고 살았는데 그 여자가 무슨 생각인지 진태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수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그럼 어머님이 신혼집을 여기로 구하신 것도 꿍꿍이가 다 있어서 그런 걸까요? 저희는 아버님 집이랑 가까운 곳에서 지내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시댁이랑 먼 곳으로 구해야 된다고 하셔서 여기로 구한 거거든요. 그 여자 진태랑 재수씨한테 얹혀 살 생각이었는지 짐까지 다 싸들고 나갔던데 여기서 그 여자 집 못 봤어요. 아주버님의 말에 집을 뒤졌더니 시모는 세탁기가 놓여있는 창고에 자신의 짐을 숨겨뒀습니다. 정말 시모는 시부의 집에서 나와 저희와 살 생각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과 시모는 제 예상대로 바로 귀국을 했는데 시모는 저희 집에 앉아있는 시부와 아주버님 그리고 신우를 보고 기겁하더니 억울하다는 듯이 남편에게 이르듯 말했습니다. 진태야, 너희 아버지랑 너희 형이랑 누나 뻔뻔한 것 좀 봐라. 나를 그렇게 쫓아내놓고 어쩌자고 너희 집에 이렇게 앉아있는 건지 모르겠다. 당신 진태한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해대는 거야? 잔말 말고
훔쳐간 땅 문서랑 집 문서 그리고 내 통장 당장 내놔. 당신이 진태 결혼했으니까 이제 나 필요 없다고 집에서 쫓아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괘씸해서 당신 골탕 먹이려고 그것도 다 들고 도망간 거라고요. 저 절대로 빈손으로 당신한테 쫓겨날 수 없어요. 시모는 자기가 시부에게 쫓겨났다며 남편에게 거짓말을 쳤고 결국 시부와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시모의 정체를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태야, 저 인간들 말 다 거짓말이야. 난 네 친엄마 맞아. 엄마가 너를 10달 동안이나 품어서 힘들게 낳았는데 어떻게 네가 내 아들이 아닐 수가 있겠니? 네가 원한다면 친자 검사도 해줄 테니까 저 인간들 절대 말 믿지 마라. 순진한 진태한테 그만 좀 하세요. 당신이 진태 이용하려는 거 우리가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 우리 집에서 빈손으로 나가기 싫어서 진태 친자식처럼 키웠고 진태 이용해서 아버지한테 돈 뜯어내려고 하셨잖아요. 시모가 거짓말을 멈출 생각을 하지 않자 시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시부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걸 남편도 막지 않자 시모는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당신이랑 진작에 이혼하고 싶었어요. 정없는 당신도 그렇고 나를 끝까지 엄마로 생각 안 하는 진석이랑 진실이가 너무 미워서 그 집에서 나오고 싶었다고요. 그때는 진태가 눈에 밟혀서 나올 수가 없었는데 이제 우리 진태 가정도 꾸렸으니까 진태한테 얹혀 살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나오게 된 거라고요. 집에서 나가고 싶었으면 빈손으로 나갈 것이지 왜 아버지 재산들을 훔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진태랑 살고 싶으면 무작정 찾아갈 게 아니라 진태랑 재수씨한테 허락을 받았어야죠. 네 아버지 재산 가지고 온 건 그냥 빈손으로 나오기 억울해서였고 그리고 내가 내 아들 집에 들어간다는데 내가 왜 허락을 받아야 돼? 저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으니까 당장 재산 반 떼주세요. 그리고 저 오늘부터 진태랑 같이 살 거예요. 시모는 계속해서 저희 남편과 같이 살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시모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것조차도 혐오스러워했습니다. 결국 시모는 시부와 이혼을 하더라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기 위해 막내였던 남편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시모가 남편에게 꼭 붙어 있으면 남편 때문이라도 시부가 시모에게 돈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시부와 이혼 후 남편에게 자신이 계모라는 사실을 숨기고 기생하며 살 계획이었던 것이었죠. 시모가 남편을 친자식으로 생각하며 키우고 그 마음이 진심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진 몰라도 확실한 건 시모는 남편을 끝까지 이용해 먹으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충격에 남편은 시모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 전부와 연을 끊고 살았는데 그때 제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은 묵묵히 남편 곁을 지켜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시댁 식구들 소식 하나 듣지 못하고 지내다 아주버님을 통해 시모가 집에서 쫓겨난 지 오래라는 사실만 전해 듣게 됐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이 날 줄 알았던 1년 후 시모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진태야, 엄마 왔어.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엄마가 다시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이 문 좀 열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죄송하지만 진태씨 못 만날 것 같아요. 진태씨가 어머님 보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진태씨, 지금 아버님이랑 아주버님이랑도 연 끊고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돌아가 주세요. 진태야, 엄마가 갈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 문 좀 열어주렴.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날 이렇게 버릴 수가 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시모는 문 앞에서 몇 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저는 남편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무서워 어떻게든 제 손에서 시모를 돌려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님,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경찰 부르기 전에 돌아가 주세요. 그럼 돈이라도 좀 줘라. 내가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 네가 진태한테 말해서 나한테 1,000만 원만 보내주면 안 되겠니? 그것만 주면 내가 앞으로 다시는 안 나타나는 걸로 하마. 아버님이 이혼하시면서 돈 꽤 많이 챙겨주셨다고 하시던데 벌써 그걸 다 쓰신 거예요?
돈 때문에 찾아오신 거면 더더욱 문 못 열어드리고요. 이제 진태씨 어머님 아들 아니니까 돌아가 주세요. 겨우 쫓아낸 시몬은 다행히 그 이후로 또 저희 집을 찾아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애할 때 마냥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모가 또 나타날까봐 전전긍긍해하며 지내고 있긴 하지만요. 결혼 전에는 분명 시모가 있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시모가 없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저는 아직도 제 삶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신기하고 저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 싶습니다. 제 인생은 정말 괴로우면서도 다이내믹한 게 참 재밌네요.